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정신병자 같은 시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에 고소장으로 대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30대 동갑입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확실히 연을 끊겠다는 제 마음을 알려주려고요. 남편도 동의를 한 일이고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하자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외동입니다. 시댁과 친정은 집안도 비슷하고 남편과 저 연봉도 비슷합니다. 사이도 나쁘지 않고요. 첫째를 낳고 형편상 합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50대 후반이시고 비교적 젊은 편이세요. 저는 3교대 일을 하는데 집안일과 육아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둘째가 바로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쉽게 지치시는 분이시라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집안일 육아 정말 잘해주셨고요. 집안일과 육아에서 가장 일을 안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네요. 둘째를 낳고 첫째가 걱정이라 산후조리원 안 갔습니다. 첫째는 주로 시부모님이 돌봐주셨고, 둘째는 갓난아기이니 당연히 제가 돌봤습니다. 아이들 씻기는 것과 청소, 빨래, 저도 할 건 다 했어요. 대신 주방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하는 일은 시어머니가 맡으셨거든요. 둘째 낳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들어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 미역국, 김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3일째는 쉰 미역국,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외출하시며 사골 끓인 것이 있다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으려고 보니 상해 있었습니다.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모유가 잘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어서 남편 퇴근길에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싫었는지 이제 부엌 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분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 예뻐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나에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제대로 산후조리 하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많이 싸웠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분가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분가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라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 때 강하게 말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가 얘기도 몇 번 했었다고 해요. 친정에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분가를 하고 싶은지 묻더군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냥 젊을 때 분가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같이 사는 것이 힘들 게 뭐가 있냐 물으셨습니다.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 정도는 다 하고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해라, 나냐 쟤냐 선택해라, 다른 여자를 알아보겠다, 행실이 어쩜 저따위인지 쟤네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참았다, 잠을 쳐 잔다고 시부모 밥을 안 차린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에 대한 얘기에 울컥해서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나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임신도 했다고 했더니 자기 새끼 밥 준 것이 뭘 대단한 일이라고 떠드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왕비 대접해줬다고 하면서 본인이 애 봐준다고 했지 살림을 해준다고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편에 서서 말을 했고 분가는 언제쯤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짐 쌌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리고 신랑에게 일단은 친정에 가 있자고 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주방에 가시는 건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칼을 치우는 저를 따귀를 제대로 날리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섰고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물건 던지고 남편을 치셨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친정부모님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고 결국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 남편이 큰 죄를 지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 있으면서 천천히 분가를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문자로 미안하다고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분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계속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몸져 누워 계신다고 하더군요. 제발 와서 풀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문자 내용 보여주고 어찌해야 할지를 상의했습니다. 나는 내가 맞은 것보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 욕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자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 어머니와 확실히 정을 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는데 외상은 시어머니가 물건 던질 때 맞아서 생긴 팔에 있는 찰과상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고소까지 했냐고 난리셨어요. 계속 욕해보시라고 협박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로 남편에게 저를 잘 달래보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짓을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했대요. 며칠간 또 시어머니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마음대로 분가해라, 손주들 얼굴은 보고 살게 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성문은 이제 판사에게 제출하셔야 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만든 외할아버님을 원망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많은 집에 막내딸로 자라서 외할아버님이 본인을 애지중지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뒤로는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친정에 온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신랑이 살 집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어 저희 곧 친정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 구하는 돈 도움 주시겠다고 했지만 신랑이 완강히 거절해서 은행이자 드리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 돈 빌리기로 했어요. 본인 엄마인데 남편이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야 시댁과도 나중에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며 고소를 하자며 쓴웃음을 짓던 신랑 표정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사 준비 잘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창피한 집안일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괴롭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니님은 듬직한 남편이 있으니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